우체국 시니어 일자리 창출 및 시니어 인력 활용 방안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첫째 현황입니다. 우체국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지역 시니어 클럽 등과 업무 협약을 맺고 꾸준히 고령층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은 우체국 이용주 및 편의 증진과 노인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체국에 시니어 카페를 입점시켜 바리스타 자격을 갖춘 어르신들이 일하고 계십니다. 어르신들은 우체국 수작업 구편물의 직배별 구분 업무로 직배원들의 업무를 분담하고 있고, 시장형 일자리 택배 배달인 청춘 택배 사업과 오행시 포스트 매니저라고 하는 행정 업무 지원 시니어는 우편물 포장 발송 등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체국은 부안군과 노인 일자리 은빛 영농 사업단을 운영하여 농작지에서 수확하는 마늘, 양파 등 우체국 쇼핑몰에서 순차적으로 판매 후 상품 판매 대금을 전액 노인에게 지급합니다. 다음으로 시니어 인력 활용 방안입니다. 첫째, 실버 구청 택배 사업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공동 구청 사업소에 택배를 배달하면 노인분들이 각 세대로 택배를 배달해 주는 것입니다. 최근 소포 물량 가다로 집배원들의 업무 과중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노인분들이 사랑방처럼 모여 동년배 어르신들과 친목동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노인 소외 문제도 해소가 될 것입니다. 둘째, 우체국 작은 대학에서 전문 노인 강사로 일하실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노인분들 중 그림, 독서, 미술 등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원을 뽑아 특정 분야의 강사로 채용하여 주민들이 관심 있는 영역의 수업을 수강하게 된다면 노인분들의 자아실현과 주민들의 만족도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찾아가는 이동우체국입니다. 금융 관련 직무 교육을 받은 어르신들이 학교나 복지관을 방문해 저학년 학생, 자신과 비슷한 나이대의 어르신이나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금융 범죄 예방 교육과 키오스크 현금 자동 입출금기 사용 사용법 안내, 통장 정리, 입출금 전표 작성 등 홍보 교육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넷째, 우체국 내에 수선집을 마련해 양장점, 수선집 등에서 솜씨가 있으셨던 어르신들이 우체국 직원과 집배원들의 옷을 수선하고 소품 장난감 등 각종 공제 상품도 만들어 판매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수선집을 찾기 힘든데 우체국을 방문한 고객분들이 이용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기대 효과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노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노인 복지 형성 등 사회적 가치 창출과 국가기관으로서의 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우체국의 수익성도 높아지고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로 영립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포부입니다. 우체국에 입사 후에도 소외된 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여 우체국의 공적인 영향력을 바탕으로 한 긍정적인 수익률 증대에 입조할 수 있는 계리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질문 드려볼게요. 원래 이런 일자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는 이 분야에 좀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좀 뉴스에서 정부 차원에서도 많이 이루어진다고 뉴스는 봤습니다. 아, 뉴스는 보셨다. 그러면은 실제 요즘에 정년은 몇 세 정도에 합니까?
은퇴요? 음, 보통은 60세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어르신들은 더 일하고 싶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60세에게 어르신이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네, 그렇겠죠? 네, 당연히 그런 네, 부분을 중심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점들이 실제로 이런 은퇴 이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야다라는 말씀이셨나요? 네. 요즘에 음, 뉴스에서랑 보니까 하버 시니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요즘은 우인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고령층이 그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고령층이 되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교육 환경도 좋아서 많은 교육도 받으시고 그리고 건강 관리도 꾸준히 해서 건강도 좋으시고 그리고 또 일하겠다는 의지도 강해서 그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문적인 일자리다 이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정말 전문적인 일자리라고 보십니까? 음, 전문적인 일까지는 아닌데요. 어, 제가 기사를 보니까 사회복지학과를 그래서 교수님이 사회복지학을 가르쳐주셨는데 학교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때는 좋았는데 은퇴하고 나니까는 그 전공을 살릴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자기는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는 뭐 단순한 노무직이나 아니면 간단한 일자리가 없어서 좀 찾기 힘들다고 그랬는데 그분은 좀 상당한 업무를 하시게 되셨나 봐요. 근데 전에 월급보다는 적은데 자기는 충분히 만족한다. 아예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그러니까 음, 금융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좀 일찍 은퇴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좀 일자리를 만들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주제는 그래도 우체국의 네, 연관성이 있어야 하니까, 자, 우체국에 네. 어떻게 하면은 그래도 가장 이 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까? 60에서 70이면 10년이라는 어르신들의 인력이 상당히 큽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네.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실버 거점 택배 사업소, 이게 그 중에 하나입니까? 네. 요즘 택배뿐만 아니라 우편 쪽에서도 인력 문제가 좀 많이 부족하잖아요. 간단한 통상 우편물이나 아니면 택배 같은 거는 등기 같은 거 아니면 어르신들한테 좀 도움을 요청해서 어르신 일자리를 좀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 아파트나 이런 곳에 우리 전달자의 역할이 가지 않는 그런 유형의 그런 단지 내에 있는 겁니까? 뭐 어떤 겁니까? 음, 동네 어르신들이 많이 지역에 대해서 알고 계시니까 어, 굳이 등기처럼 서명이 필요 없는 거나 아니면은 작은 택배 같은 거는 어른들이 도와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런 아파트에 진입을 못한다 이런 뉴스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그런 거를 감안해서 이렇게 해보신 겁니까? 네, 그것도 좀 영향은 있습니다. 그 지역 내에 있는 어르신들의 인력을 활용하자 이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 내 이런 뭔가 도시 쪽 말고 농촌 쪽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죄송한데 농촌을 생각 못 해봤어요. 농촌은 뭔가 그 도서상가 네, 같은 경우에는 드론이 갈 수가 있지만 이 네. 농어촌이라고 하는 곳에 그래도 어르신들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은 뭐 없습니까? 어르신들은 많이 움직이면 운동도 돼서 뭔가 일거양득입니다. 네. 음, 요즘에 또 공동사업단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모여서 뭐 포장을 하신다고 해서 도시 쪽에는 쇼핑백 포장을 한다거나 뭐 장갑 포장을 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 어르신들도 농촌에서 공동사업단처럼
지역사회에서 좀 경로당 그런 데에서 농산물을 생산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우체국에서 하고 있는 이런 이 어르신들의 인력을 활용하는 이런 공적인 이런 노력은 예를 들어 딱 하나 어떤 게 가장 좋다고 보십니까? 죄송해도 그거를 모르겠습니다. 아까 시니어에 대한 카페도 네,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네, 이 어르신들의 내 나름대로의 새로 배워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어떤 시니어 카페 뭐 이런 거 말씀하신 겁니까? 네, 그런 것도 시니어 있고 카페, 네, 네, 장애인분들이 하는 그런 카페도 보셨습니까? 네, 발달장애 바리스타 카페를 들어본 적 있습니다. 알고 계시네요. 네, 근데 그거는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요, 생각을 들지 아, 못했습니다. 그래도 네, 마음에는 드는 겁니까? 네, 알겠, 충분히 장애인들이 사회생활 할 수 있게 도와주고 또 장애인들에게 좀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도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뭐 시니어 인력을 최대한 다른 시니어나 아니면 우리 사회에 꼭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좀 활용해보자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한번 자기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게리즈 공무원에서 아빠 소통 능력과 배려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소통 능력입니다. 저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경청을 잘해주기 때문에 친구들이 저에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음, 저는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경청하고 공감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디저트 카페에서 일을 할 때 고객의 취향을 파악해 어울리는 제품을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둘째, 배려심입니다. 병원에서 어머니와 같이 입원하신 환자분들을 배려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이 편하게 생활했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병원 시설 위치를 알려드렸습니다. 또 음식을 나눠드리기도 하고 핸드폰 조작 방법 등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배려하여 고객 만족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쭤볼게요. 자, 지원자님이 생각하시는 소통은 무엇입니까? 저는 먼저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뭔지를 알고,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서로,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원하는지 뭔지를 네, 그래도 알아보는 것이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과거에 어떤 타인에게 이런 내 원하는 것을 먼저 파악해서 내가 알려줬다, 뭔가 행동으로 옮겼다, 이런 소재가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요. 음, 그러면 그냥 네, 단순히 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만족감을 주었다라는 소재가 있으십니까? 만족감까지는 만족감이라고까지는 아닌데 제가 잠깐만요. 평생 교육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도서관에서 실습을 한 적이 있는데 어린이 자료실에서 실습을 했었는데 음,
그 책을 읽는 테이블이 한쪽 구석에 있어가지고 어린이들이 좀 동선도 불편하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안 보이면 불안해서 찾으러 다니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걸 지켜보는 좀 불편한 것 같아서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좀 상의를 해보고서 테이블을 가운데 잘 보이는 데다 두고 주위에 좀 잘 읽는 책 위주로 둬서 아이들도 좀 안전하고 부모님들도 만족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구석에 있는 것을 가운데로 옮겼던지 이런 이동을 한 이유가 네. 뭡니까? 어, 가운데에다가 두면은 책을 좀 찾기도 편하고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좀 케어하기 편하고 저희들도 어떻게 아이들이 생활하고 어떤 책을 읽는지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배려도 중시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원자님께서 우리 우체국에 오셨을 때 이런 고객들을 위하여 배려를 하거나 아니면 동료를 위해서 배려를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체국에 일을 보려고 하는데 표물은 빨리 배달하고 싶고 금융상품 창구에서도 기다리지 않고 좀 저 같으면 빨리 업무를 하고 집에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좀 기다리지 않게끔 일을 좀 빨리 처리하고 그다음에 노인분들은 잘 모르셔서 음, 물어보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이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작성서류 예시 같은 것도 좀 적어놔서 그분들이 좀 편하게 일을 볼 수 있도록 좀 도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구석구석 불편한 점들을 찾아보겠다 이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저트 카페에서 근무를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카페에서 네. 가장 그래도 지금 나는 고객 한 분 계시면 누굽니까? 다들 잘해주셨는데 카드 결제가 갑자기 안 돼가지고 좀 당황을 했었는데 좀 계좌 이체도 좀 할 상황이 안 되셨는데 그분이 가진 현금을 동전까지 모두 털어서 주신 적이 있어서 그게 좀 기억이 남습니다. 동전까지 털어서 주셨습니까? 네? 털어서 제공을 그래도 그분이 하셨다. 네. 만약에 그러면 실제로 그 상황 속에서 가격이 내 지금 알고 있는 고객이 알고 있는 그 금액보다 좀 적게 돈이 있었다. 그럼 난 어떻게 대처합니까? 동전을 털었는데도 좀 부족합니다. 네. 어, 공공기관에서는, 우체국에서는 좀 안 되겠지만, 음, 거기서는 제가 불편함을 드렸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끔, 괜찮다고 네. 얘기합니까? 뭐 내 돈으로 채워 넣는 겁니까? 네, 큰 돈이 아니면 불편함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카페 같은 데는 좀 알겠습니다. 친구를 도와서 작은 데서 일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서비스도 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체국에 오셔야 하니까요. 나는 면접을 준비하면서 여기까지 내가 알아보았다. 내가 가장 관심 깊게 보셨던 것, 뭐 어떤 거 좋으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우체국을 방문을 해보셨습니까? 네. 그 방문했을 때 그러면 내가 느낀 점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몰릴 때는 막 몰리고 적을 때도 적고 그리고 좀 여름에 좀 불편한 점은
여름에는 좀 덥고 겨울에는 좀 춥고 그래서 좀 직원들이나 네. 손님들이 좀 이용할 때 불편함 좀 느꼈어요. 그럼 겨울에는 조금 더 시원하게, 겨울에는 조금 더 따뜻하게 하면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만 음. 직원분들도 요즘 우체국이 사정이 안 좋다고 그래서 그런지 직원분들도 겨울에는 핫팩을 들고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음.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아, 마음에 안 좋았다. 알겠습니다. 지원자님은 동료에게 어떤 사람이라고 보통 많이 평가를 받습니까?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 음.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감해 주려고 노력한다고 얘기하고 고민도 많이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혹여 이런 예민하신 이런 취약층들을 만나본 경험이 있으세요? 그러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우체국은 지원자님께 어떠한 의미로 다가옵니까?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우체국은 친구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평, 네, 친구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친구요. 알, 네, 알겠습니다. 이상 면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 끝났습니다. 네, 우리 미선님, 네, 우리 미선님은 지금 기준에 필기 점수가 일단 몇 점이십니까? 점수가 한 몇 점 높으신가요? 커트라인이요. 커트인데 지금 네, 기준에서 다른 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그 노력에 비해서는 조금 못 미친 것 같은데 뭐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아니면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음 당황하면 말이 이렇게 면접이라 생각하니까 당황해서 말이 좀 잘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지금 면접 지금 보셨던 질문들을 다시 당황하지 말고 텍스트 상으로 짧고 굵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해보실 수는 있습니까? 네, 다른 분들 질문에 좀 준비도 텍스트로는 음, 그래도 써보고 했는데 음. 그것이 머리에나 아니면 글로 쓴 게 일부러 잘 안 나와요. 아, 잘 생각이 잘 안 나옵니다. 생각을 그래도 하셔야 되는 게 면접이시니까 생각한 사람이 이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기준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생각을 그래도 하려는 시도를 해야만 합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 생각이 안 네. 나. 생각이 왜 이렇게 어렵지? 내가 왜 이렇게 못하지? 이런 생각으로만 가득 차면은 못합니다. 사실. 근데 네. 충분히 잘 하실 수가 있는 분이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기준에서는 생각을 하는 게 어려워 힘들어 해서 더 이상 진도를 못 나간 상황 같아요. 네. 아마 텍스트로 한번 적어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스스로. 다시 네. 내가 충분한 여유를 주면은 얘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 일단 네. 추천. 그리고 네. 평정표가 5가지 항목이 있다고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실제로 네. 지금 5가지가 머릿속에 딱 기억에 납니까? 아니요. 저는 안 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네. 꼭 프린트해서 핸드폰에 아예 이미지로 네. 아예 박아두시거나 가능하면 보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 기준에 생각을 보통 많이 안 했다라고 면접관이 느끼는 포인트는 많은 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키워드를 또 썼을 때예요. 그럼 어떻게 해보셔야 되느냐?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거 다 괜찮으니까 지금부터 하셔야 될 거는 소통과 공감과 배려와 경청을 제외하고 말해봅니다. 그걸 네. 제외하고 말해보십시오. 네. 알겠죠? 일단 한번 오늘 했던 거 기준에 다시 한번 하는 게 중요하니까 최대한 오늘 질문을 다시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이거 네.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다시 한번 꼭 해보십시오. 제가 따로 네. 톡을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돼서 다른 분 해보고 있을 테니까 꼭
생각해 보세요. 제가 따로 톡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 잘 보고 오십시오. 네. 네.